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결혼 2년차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왼수 같은 누나가 있었는데요. 누나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었고 나이를 먹어서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이미 친척들 사이에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하나밖에 없는 누나였기에 어떻게든 누나와 인연을 이어가려 했지만 누나의 말도 안 되는 행패들로 인하여 결국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서가, 너 요즘 바쁘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요즘 말일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다른 게 아니라 네 마누라 아무래도 바람이 난 것 같은데? 너 관리 좀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또 무슨 소리야? 심심해? 심심하다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올케가 어떤 남자랑 커피숍에서 히덕거리는 거. 누나, 진짜 잊을만 하면 왜 그렇게 와이프를 못 잡아서 안달이야? 내가 뭘 잡아? 명석이 네가 순진에 빠져서 뭘 모르나 본데. 올케 보통 내기 아니다.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보면 몰라? 그게 어디 보통이냐? 누나가 한두 번 그랬어? 툭 하면 바람 났다고 와이프한테 매번 전화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젠 질린 거지. 대체 왜 그래? 그럼 방금 전에 들어간 남자는 누군데? 이 사람이 바람 피는 남자라고? 그래, 우리 올케 아무래도 잘못 들였어. 걔가 오고 네가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잖아. 애 안 생겼을 때 얼른 이혼해. 누나, 이 남자 와이프 오빠야. 형님이라고. 뭐? 확실해? 이상하네. 둘 분위기가 분명히 야릇했는데. 이 사진을 대체 어디서 찍었어? 그게 솔직히 말해봐. 누나 와이프 회사 근처 돌아다니고 있지?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니? 누나가 찍은 사진 위치가 와이프 회사 근처잖아. 형님이랑 와이프 같은 회사 다니거든. 뭐? 같은 회사?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떻게 남매가 같은 회사를 다니냐? 이복남매나 뭐 그런 거 아냐? 둘 사이가 이상하다니까 그냥 두면 안 돼. 아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그만 좀 해. 바쁜 사람한테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소리야? 알았어, 알았어. 너 결혼하더니 누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아니야? 나 정말 서운하다. 맨날 지 마누라만 챙기고 말야. 나는 네 걱정이 돼서 그렇지. 네가 좀 순진하니? 여자들 다 여우야. 네 마누라라고 뭐 다를 것 같아? 그냥 묻어놓고 믿지 말란 소리라고. 그래서 내가 늘 살펴보는 거고. 그만 좀 쫓아다녀. 와이프 보기가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리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든가. 맨날 생사람이나 잡으면서 지금도 봐. 어떻게 형님이랑 와이프를 엮냐? 알았어. 다음에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올게. 뭐라고? 누나는 내 와이프가 바람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주 빌어라. 바람나면 너 이혼할 거지? 뭐? 이혼하면 다시 누나랑 살 거 아냐? 그럴 일도 없지만 행여나 그런 일이 있어도 누나랑은 안 살아. 내가 누나를 대체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해? 명서가 정말 누나 서글프다. 너 장가 가기 전에 누나한테 한 달에 꼬박꼬박 돈도 보내주고 하더니 네 마누라 얻고 나서 싹 끄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결혼 전에 누나한테 돈을 줬던 건 그래도 정신 차릴까 싶어서였어. 그런데 여전히 누나는 스스로 살 생각을 안 하잖아. 됐어. 내가 어떻게든 네 마누라 가면 벗기고 말 테니까. 그런 소리 마. 우리 아이가 줬어. 뭐? 얘가 미쳤어. 미쳤어.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애를 갖냐? 우리가 애를 갖는 걸 왜 누나한테 말해? 야, 우리 집 어른은 나야. 그런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애를 가져? 저렇게 몸을 막 굴리는 여자 뭘 믿고? 적당히 좀 해. 바빠 죽겠는데 말하는 게 고작 그거야? 축하는 못할 망정.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올케, 임신했다며? 네, 형님, 저 임신했어요. 몇 주야? 지금 5주예요. 근데 올케는 아이를 갖고 싶어? 네? 올케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빵빵한데 애를 뭐하러 가져? 나중에 우리 명석이랑 이혼할 때 어쩌려고? 그 애 다 내 차지되는 것 아냐? 제가 왜 오빠랑 이혼을 해요? 내가 올케한테 말했잖아. 어떻게든 우리 명석이랑 이혼시킨다고. 형님 대체 왜 그러세요? 오빠랑 제가 이혼하길 진짜 바라세요?
올케가 떨어져 나가야 다시 명석이가 날 챙길 것 아냐?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를 임신하면 어떡해? 생각이 있어? 뭐라고요? 올케 이혼할 때 애 핑계로 돈 다 뜯어갈 생각인 거지? 그래서 애부터 가졌지? 내가 올케의 여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음흉하고 웅큼하다. 형님, 저는 오빠랑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기는 저희가 키우죠. 그래서 애 몫을 얼마나 바라는데? 네? 애 낳고 이혼할 거야? 아니면 애 낳기 전에 이혼할 거야? 또 그 소리예요? 얼마 전에도 제 회사 근처까지 와서 저희 친정오빠랑 저 사진 찍어서 명석 오빠한테 보냈다면서요. 형님, 그거 범죄예요. 네가 알아서 안 떨어져 나가니까 뭐라도 하는 것 아냐. 올케, 우리 명석이한테 시집 올 때 처녀였어? 뭐라고요? 처녀 아니었지? 그런데 그 애가 우리 명석이 애라는 증거 있어? 친자 확인? 그런 것도 다 조작되지 않나? 나는 인정 못하겠어. 그 애가 우리 명석이 애인 거. 당장 지워. 형님, 지금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 바람핀 여자로 몰더니 이제는 아예 애가 명석 오빠 자식이 아니라고요? 명석이 내 말이면 껌뻑 죽는 거 알지? 그 애 내가 인정 못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이혼해. 내가 올케 애 없이 명석이랑 산다고 하면 그건 한번 봐줄게. 대체 왜 그러세요? 올케 네가 명석이 옆에 붙어먹은 후부터 명석이가 나한테 돈을 안 줘. 나를 등한시한다고. 그런데 애까지 생겨봐. 나를 취급이나 하겠어? 지 새끼도 아닌 줄도 모르고 멍청한 놈이지 누나를 버릴 거 아냐? 저희 애는 저희 부부 아이예요. 형님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불쾌하네요. 명석이 돈에 관심 갖지 말라고. 명석이한테 다시 나한테 돈 보내라고 하라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동안 저를 바람핀 여자로 몰았던 이유가 명석 오빠한테 용돈을 받기 위한 거였단 소리예요? 명석이 결혼 전에 매달 나한테 늘 돈 붙였어. 그게 당연했다고. 누나 먹여 살리려고 돈 벌었던 애라고.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했어요. 뭐? 이런 개 같은 것이 네가 뭔데? 명석 오빠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이만큼 왔어요. 그거 쉬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형님한테 줘요? 그럼 네가 갔냐? 이 나쁜 거사. 너랑 명석이랑 피가 섞였어? 남남인 주제에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해? 처녀도 아닌 더러운 몸땡이로 시집 온 것도 괘씸한데 형님,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당장 찾아가서 병원 데려가 줄까? 그래야 정신 차리지. 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애 지워. 명석이 발목 잡지 말라고. 형님이야말로 명석 오빠 발목 잡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저는 형님이랑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누나는 와이프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 후로 와이프가 누나의 연락을 받지 않자 누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하고야 말더군요. 그리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제게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누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와이프 난리 났어. 와이프가 바람에 남의 애를 가졌다고 민원을 넣었다며. 그래. 공무원 주제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누나 진짜 왜 이래? 미쳤어? 명서가 그 애가 네 애라고 생각해? 그 애 네 애 아니야. 네 마누라. 닳고 다른 몸인데 어디서 누구랑 섞인 줄 알고 애를 낳아? 당장 지워. 당장. 누나는 나랑 정말 내 와이프가 이혼하길 바라는구나.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그 모든 노고를 생판 남인 것이 다 갖는 게 말이 되니?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누나가 날 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누나를 키웠지. 누나 언제까지 이럴래? 누나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들쑤시고 다니니까 친척들이 다 등 돌린 것 아냐? 당장 민원의 사실 아니라고 말하고 내 와이프한테 사과해. 그 애가 네 애가 아니라고. 너 그 여우 같은 것한테 홀린 거라고. 그 처녀 몸도 아닌 몸으로 애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돈을 달라고. 돈을 주면 안 그러겠다고. 돈 줄 거야? 하, 돈 준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민원이라고 넣어볼까 하고
돈이 그렇게 좋아? 동생 결혼을 망칠 만큼? 올케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망신을 줄 만큼? 나 5천만 원만 줘. 그럼 이제 진짜 누나 노릇할게. 네 마누라한테도 내가 잘할게. 뭐? 5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 좀 더 불러봐. 원하는 대로 줄게. 진짜? 진짜지? 그래도 니들 애 낳고 살려면 힘들 테니까. 한 2억? 2억만 줘. 그럼 내가 아주 열심히 살아서 니들도 도와줄게. 누나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 솔직히 내가 올케 민원 넣을 때 마음 안 아팠는 줄 알아? 내 조카 가진 올케한테 그런 말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던 내 심정도 네가 이해해라. 네가 그렇게 바로 나를 밀어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2억을 주면 민원 삭제하겠단 거야? 삭제만 하면 더 의심하잖아. 내가 해명글도 올려줄게. 네 마누라 그래도 일은 해야 할 것 아냐? 근데 지금 난리가 나서 힘들긴 하겠다. 지금 와이프 충격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어떻게 그런 저급한 내용들을 민원에 넣고 당당하게 와이프 이름을 써? 그래야 네 마누란지 알지. 그 덕에 네가 지금 나한테 돈 준다고 했잖아. 야 따지고 보니까 2년 동안 나한테 돈 한 푼 안 줬는데 2억으로 퉁치면 너무 싸다. 언제 보내줄래? 누나 지금 어딘데? 나 지금 친구네 집에서 살고 있어. 그래? 조만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잘 받아봐.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네 마누라 털끝 하나 안 건드릴게. 근데 너도 정신 좀 차려라. 처녀도 아닌 것이 뭐가 좋다고. 이 하나밖에 없는 누나한테 함부로 하고 소리치고 했냐? 누나의 어이없는 태도와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는 더 이상 남매라는 이유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기에는 제가 지켜야 할 제 와이프와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뭐 하는 거야? 명석이 너 그러고도 네가 내 동생이야? 너 미쳤어? 왜? 무슨 일인데? 왜? 무슨 일? 내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어. 이거 네가 나 고소한 것 아냐? 생각보다 빨리 날아갔네. 변호사 말이 맞구나. 뭐? 변호사? 누나도 얼른 변호사 알아봐. 나는 꽤 유능한 변호사로 알아봤어. 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했거든. 근데 누나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동안 내가 누나 뒷바라지 한다고 줬던 돈도 다 일괄 청구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뭐? 나한테 돈을 청구해? 야, 네가 준 돈이 언제적인데 지금 나한테 청구한단 소리를 해? 누나가 나한테 갚는다고 해서 준 거니까 그 내용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정신 차리고 잘 사면 다행이지라는 생각으로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어. 누나는 어차피 정신 못 차려. 뭐? 나한테 2억 준다며? 내가 진짜 제대로 옳게 한번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봐? 해봐. 어디 지금 그것도 협박이야. 법적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누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 누나야말로 동생 결혼 생활 망치려고 조카 출생을 막겠다고 나서 애를 지우라고? 그러고도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제정신 아니지? 네가 돈 준다며? 네가 돈 준 데서 내가 지금 벌린 일이 얼만데? 네가 갚으라고. 그래봤자 어디 가서 노름이나 했겠지. 내가 누나를 몰라? 애초에 친척들이 누나랑 인연 끊으라고 했을 때 끊었어야 돼. 부모님 안 계시고 우리 둘뿐이라 내가 인연을 못 끊었는데 그게 잘못이야. 너 지금 그 소리 뭐야? 나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누나가 내 와이프 건드리고 민원 넣고 달달 볶는 바람에 우리 애가 잘못될 뻔했어. 그런데 내가 누나를 봐? 어떻게 봐? 합의 절대 없어. 어떻게든 내가 누나 죗값 받게 할 거야. 앞으로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변호사랑 연락해. 너 이 자식. 내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내가 사람 시켜서 니들 부부 제대로 못 살게 만들 거야. 나 한다면 하는 여자야.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 이혼시키고 만다. 네 마누라가 나 때문에 질려서 너한테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고. 어디 한번 해봐. 누나가 그 난리를 쳐도 우리는 이혼 안 하니까. 오히려 누나가 이렇게 협박을 해주니까 나는 더 고맙네. 하나라도 처벌받게 할 것이 늘어나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연락을 받지 않았던 와이프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와이프 일터 민원 창구에 와이프를 음해하는 글까지 올렸던 누나를 저는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그동안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와 누나의 일을 알게 된 친척들은 제게 지금이라도 누나와 인연을 끄는 것을 잘했다고 하더군요. 누나는 늘 자기 자신밖에 몰랐고 아무런 노력 없이 저를 통해 살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런 누나를 끊어내지 못했던 과거가 무척 후회가 되었죠. 하지만 이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와이프와 아이를 평생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지만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을 중심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힘들었던 와이프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저녁.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식사하기로 한 거 기억하지? 저번에도 갑자기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미뤘었잖아. 이번엔 꼭 약속 지켜야 해. 어머, 내 정신 좀 봐. 민호야, 어떡하지? 이번 주에 엄마가 감기 때문에 아파서 할머니 시골집 정리를 못했거든.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시고 나서부터 마을 어르신들께서 밭이며 집이며 관리해 주시니까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정리하러 가려고 이미 이장님께도 말씀드려놔서 다른 날로 바꾸기가 좀 그러네. 급하게 잡느라 약속이 있다는 걸 깜빡했지 뭐니. 슬아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저번에도 슬아가 엄마랑 아빠한테 인사드린다고 긴장하면서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돼서 얼마나 아쉬워했는데 내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잖아. 상견례 하기 전에 양측 부모님 따로 만나서 인사드리고 하는 건데.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가 슬아한테 잘 얘기하고 달래주렴. 아빠도 많이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할머니 시골집 정리도 계속 미뤘던 거 너도 알잖니. 언제까지고 어르신들께 부탁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정리하자고 얘기했던 건데 할머니가 계속 고집 부리시다 이렇게 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다들 속 시원하지. 아니, 할머니 자식이 아빠뿐이야? 이런 건 좀 큰아빠가 하면 안 되는 거냐고. 할머니도 우리가 모시고 병원이면 뭐며 다 아빠랑 엄마가 감당하는데 집 정리까지 해야 해? 큰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얘기는 해봤어? 나도 감기 심하게 걸려서 몸 하나 까딱 못하겠어서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끊으려고만 하는데 뭘 어떡하겠니.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바랄 걸 바라야지. 원래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일은 우리가 해왔잖아. 그래서 내가 짜증난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파킨슨 병에 뭐에 크고 작게 아프신 기간만 해도 10년이 넘었었는데 그때까지 자기는 병원 한번 모시고 같이 간 적이 없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막상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마냥 술 먹고 장례 다 치룰 때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잖아. 남들이 보면 끔찍하게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일 줄 알걸?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도저히 못 참고 뭐라 했더니 아무리 불만이어도 그럴 만한 군번이 아니란 소리나 해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 생각했더니 할머니 아프신데도 연락 한 번 없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자기가 뭐야 버릇없게. 엄마나 아빠가 이해가 안 가고 불만이 많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너희 아빠도 같은 자식이잖아.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지. 참나,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떠셨는데 우리가 뭘 해도 항상 큰아들밖에 모르시던 분이었잖아. 지금까지 아플 때는 물론이고 무슨 날이든 아니든 자주 찾아뵙고 늘 챙겨드린 건 아빠랑 엄마였는데 큰아빠가 힘들다고 조그만 투정 부리면 바로 돈 빌려주고 음식 하나 해도 큰아들 먼저 챙겨주고 고생이란 고생은 엄마 아빠가 다 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큰아들만 최고라 생각했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알아? 나였으면 참고 못 넘어갔을 텐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엄마도 대단하고 엄마 고생하는 거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해결도 하지 않는 아빠도 대단해.
아빠도 늘 엄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작은 형 죽고 나서 남은 형제라고는 큰형 하나인데 미워하면 어떡하겠니? 자식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대면대면하는 게 가장 큰 불효지.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원체 장남이 최고로 여기는 시대의 사람들이잖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누가 하겠어. 네가 답답하겠지만 참으렴. 엄마가 제일 고생하니까 그렇지. 할아버지 아프실 때도 늘 병원 모시고 가고 병원 한 번 가면 하루 종일 붙잡혀 있는 걸 누가 몰라? 그런데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늘 엄마가 모시고 갔어. 입원하시면 혼자 간병 다 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님 오줌통 비워주고 밥까지 먹여주는데 고맙단 소리나 했어? 하여튼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사람이야. 어릴 때야 뭣도 모르고 큰아빠니까 좋아하고 그랬지만 조금 커서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가족이라 해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이야. 실눈으로 봐도 검은 속내가 다 보인다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남편밖에 없네. 내가 고생하는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주고 말이야. 네 아빠가 그게 고마워서인지 미안해서인지 할머니를 모시는 것만 신경 쓰게끔 다른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해놓잖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아무렴 내 어머니긴 하지만 며느리가 아픈 사람 모시는 게 쉬운 일이야.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줘도 네 엄마가 고생하는 거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 알고 있지만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하여튼 우리 엄마 아빠 두 분이 고생하는 것만 보면 큰아빠 큰엄마 얄미워서 죽겠어. 언젠가 기회라도 되면 하고 싶은 말 진짜 속 시원하게 다 뱉을 거야. 너무 그러지 마. 큰엄마도 몇 년 전에 암 걸려서 항암이며 뭐며 치료하느라 힘들었잖아. 원래 암 환자가 옆에 있어도 내 몸이 감기 몸살 걸렸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프게 느끼는 게 사람이야. 다 나았다고 한들 그게 어디 완벽하게 완치된 거겠니? 평생 재발하지 않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신경을 쓰겠어? 게다가 치매라는 건 몸이 아픈 게 아니잖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주고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해야지. 참나, 그런 사람이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고 병원 가고 그러겠어? 엄마랑 아빠가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알아서 하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야. 오죽 그랬으면 아무리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다 해도 큰엄마도 며느리인데 아예 기억을 못 하셔? 큰아들도 가끔 이름이나 아는 체 하시지 얘기는 먼저 꺼내시지도 않고 그저 엄마만 찾으시잖아. 그만큼 할머니 기억 속에 엄마가 큰 존재라는 거 아니겠니? 그나저나 김민호 이 자식 이거 오늘 아주 나를 잡았구먼. 아들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우리가 네 여자친구 슬아랑 밥 먹는 거 까먹었다고 이렇게 뭐라 하는 거지? 내가 애야? 다른 것도 아니고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쩌겠어. 우리 집 상황은 이미 다 알아서 대충만 설명해도 슬아는 충분히 이해할 애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늘 이런 피해들은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게 불만이란 것뿐이야.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참지만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가 길어진 거지. 알겠어. 슬아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도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날짜 잡아서 만나는 걸로 하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약속 지킬 테니까 이번에만 우리 아들이 이해해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머니랑 할아버지처럼 나이를 먹잖니. 엄마랑 아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잘해드려야지. 쉬마려 쉬.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 여기다 싼다. 하나, 둘, 셋, 넷. 어머님 잠시만요. 저 지금 가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잠시만요. 허허, 웬일로 오랫동안 조용하나 싶었더니 바로 소동이 일어나네. 하하. 이 할머니 이 정도면 우리 얘기 끝나게 기다리신 거 아니냐? 하하. 민호야, 엄마 혼자서 할머니 화장실 모시고 가려면 힘들 테니 가서 도와주자. 할머니, 기저귀 차셔도 방에선 절대 안 누시면서 엄마 보고 빨리 오라고 하시는 소리인 거 다 알거든요. 하여튼 잠시도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이렇게 찾으신다니까. 엄마 없이 어떻게 사셨나 몰라. 아줌마 빨리 오란 말이야. 다시 하나부터 센다. 하나, 둘, 셋.
아구구, 오랜만에 아들이랑 얘기 좀 하는데 우리 어머님 질투나셨나? 고세를 못 참으시고 이렇게 빨리 오라고 소리 지르시네. 저 왔어요, 어머님. 바로 옆방인데 뭐가 그리 급하셨을까나? 어머님, 컵을 거울에 던지시면 어떡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유리 파편에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내가 빨리 오라고 그랬잖아. 왜 셋이서만 얘기하고 나는 여기 방에 혼자 두는 거야? 나만 왕따 시키는 거지? 내가 우리 큰아들만 오면 다 일러서 집에서 다 쫓아내라고 할 거야. 우리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완전 큰 고깃집만 3개나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고 엄청 바빠.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사람이라고. 너 내가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휴,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무시해요. 이렇게 위험한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 잘 아실 텐데. 우리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많이 속상하셨구나. 제가 얼른 치워드릴 테니까 민우 아빠 따라서 저쪽 방에 잠깐 가 계셔요. 아, 엄마 괜찮아? 엄마 거울 깨지면서 유리에 팔 베었는지 피가 많이 나는데. 엄만 괜찮으니까 일단 할머니 놀라시지 않게 얼른 다른 방으로 모시고 가. 여기 계시다가 다치면 큰일이야. 알겠지? 어머니 진짜 방문 다 열어놓고 잠깐 나와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심통이 나셔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민호 엄마 팔 좀 보세요.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좀 보시라고요. 뭐야? 아저씨는 누군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아줌마, 이 아저씨 알아? 이 아저씨가 나한테 막 소리 지르잖아. 우리 진수, 큰아들 언제 와? 나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다 잡아가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럼 다 혼내주는데 언제 오냐고. 그놈의 큰아들 소리 그만 좀 하세요. 그 잘난 큰아들은 어머님 보러 한 번도 안 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저는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도 이름 한 번 불러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큰아들만 찾으실 수가 있냐고요. 어머니 옆에서 매일같이 고생하는 건 김진수, 어머니 큰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인 김진호랑 그 며느리 이은주라고요. 여보, 어머님 놀라시게 왜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님이 이러신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이 흥분해버리면 어머님이 진정하실 수 있겠어? 큰 소리 내지 말고 빨리 어머님 모시고 저쪽 방으로 가 있어. 그래야 여기 치우지, 어? 그래, 아빠.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갈 테니까 아빠도 좀 흥분 가라앉혀. 아까까지만 해도 나한테 이해해라 해놓고 아빠가 갑자기 급발진해버리면 어떡해. 대충 빨리 치우고 엄마 팔 다친 거 좀 봐주고. 알겠지? 자, 할머니. 우린 저쪽 방에 가서 트로트 방송이나 봅시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가수 나오나 한번 볼까? 당신 괜찮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처가 크잖아. 괜찮아. 당신이 애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요즘에 어린아이로 변하시는 게 조금 더 잦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셔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까지 잘 참고 이해하다가 갑자기 왜? 민호 얘기 듣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 나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고 내 어머니니까 형이랑 똑같은 자식은 되지 말자.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참았는데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내 자식 입에서 그런 소리들까지 나오겠냐고. 가뜩이나 심란한데 당신 팔에서 피나는 것까지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당신이랑 민호랑 같은 생각이 들 때 많지. 근데 그럴 때마다 작은 아주버님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겠더라고. 남자만 득실거리던 집에서 딸 역할 하시던 분이셨잖아. 얼마나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셨어. 그런 분이 돌아가셨으니 더 두 아들만 바라보실 수밖에 없으셨을 테니까. 작은 아주버님이 하시던 역할을 내가 대신 하는 것 같아서 부족함 없게 더 잘해드리고 싶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 우리 처음 결혼할 때도 작은 아주버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 감사함을 위해서라도 그러는 거니까 당신도 어머님께 화내지 마. 응? 알겠지? 알겠어. 어쩜 큰형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변함이 없는지. 작은 형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큰형은 고깃집이 너무 잘 돼서 방송에도 나오고 사무점까지 낼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니 좀 도와달라고 연락할 때마다 매몰차게 무시하더니
막상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는 술 먹고 둘도 없는 형제처럼 울고 피토하고 난리를 치더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 한 통 없다가 장례식장에서 똑같이. 이쯤 되면 철들었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사람이 쉽게 변하겠어?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이번에도 그러진 않으시겠지. 우리도 솔직히 부탁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잖아.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똑같을 거다 지레짐작으로 어머님 모시겠다 한 거니까 큰아주버님도 타이밍을 놓치신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자. 알겠어. 정말 늘 미안하고 고마워. 그나저나 당신 내일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병원 가봐. 이거 가만히 냅두면 흉 크게 질 것 같아. 형님한테 연락드려서 잠시만 어머님 좀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다녀오지 뭐. 어차피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형님도 부담 없으실 거야. 내가 같이 가주고 싶은데 내일부터 개강이라 첫 수업부터 휴강하면 안 되니까 꼭 형수한테 연락해서 병원 가고 치료 받아. 다음 날 낮. 여보세요? 동서 어디야? 아직 멀었어? 아휴, 아니 얼마 안 걸린댔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언제까지 어머님하고 둘이 있어야 하는 거냐고. 아,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요.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도 꽤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도 다 챙겨드리고 왔는데 어머님 안 주무세요? 말도 마. 낮잠은 꼬박꼬박 주무신다길래 잠깐 봐드리겠다 한 건데 주무시기는커녕 집에서 소리 지르시고 뛰어다니고 아까는 내 머리채까지 잡으셨다니까. 아무리 말려도 말이 통해야 말이지. 원래 같이 있던 아줌마 어디 갔냐고 계속 찾기만 하시는데 조금 기다리면 온다 해도 듣질 않으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원래 식사하시면 주무시는데 이상하네. 죄송해요, 형님. 병원 치료만 끝나면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도저히 어머님 혼자 두고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럼 동서가 어머님 데리고 나가면 될 걸. 꼭 몸도 성취하는 나한테 이런 일까지 시켜야겠어? 어머님 돌봐드리기 전에 내 몸이 축나게 생겼다고. 아까부터 두통까지 오는 게 이제 한계야, 한계. 내가 문 잘 잠그고 갈 테니까 동서가 진료 마치고 바로 와. 택시 타면 얼마 안 걸리잖아, 어? 아무리 그래도 집에 어머님 혼자 있으시면 불안한데 그러지 마시고 형님 조금만 더 어떻게 안 될까요? 아우 안 돼, 안 돼. 민호는 프리랜서라면서 꼭 이런 데까지 일을 잡아야 한대? 엄마 병원 간다 하면 집에 있으면 좀 좋아. 유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날로 근무일 잡을 수 있을 텐데 어지간히 싫었으면. 프리랜서라고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부터 진료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 그거 가지고 일을 빼라고 할 수가 있을 리 없죠. 아 몰라. 난 이미 할 만큼 했고 쌍초상 치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가겠다는 사람 붙잡지 말고 동서가 진료 빠르게 마치고 집에 오는 수밖에 없어. 내가 어머님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사는 아줌마 온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좋아하시는 TV방송 틀어놓고 문 잘 잠그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료 보고 와. 알겠어요, 형님. 어머님 TV에 한번 빠지시면 한동안은 얌전하실 테니까 형님이 나가실 때만 몰래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실 때 저한테 연락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 잠겼는지 꼭 여러 번 확인하셔야 해요. 알겠어, 알겠어. 그럼 동서 수고해.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응급환자입니다. 비켜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70대 후반 여성분이시고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인데 트럭 기사님이 신고하셨고 저희가 출동하는 동안에도 이미 출혈이 많이 나서 혈압, 맥박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 옷은 분명히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어머님이 입고 계셨던 건데?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응급 상황이라 긴박해서 보호자님은 이쪽으로 따라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떡해, 어머님! 잠시 후, 임말숙님 보호자분?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님은요? 일단 사고 충격으로 인해 폐가 찢어져 자가 호흡이 힘들고 폐 외에도 여러 장기들도 손상을 많이 입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만 병원으로 이송되실 때까지 출혈도 많았고 워낙 고령이시라서 깨어나실 수 있을지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남아있는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데 동행자도 없이 혼자 다니시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셨다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못 깨어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는 환자분에게 기적이 생긴다면 좋겠지만 저희의 소견으로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말도 안 돼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반나절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안 돼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중환자실로 옮겼으니 일단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모르니 다른 가족분들께도 빨리 연락해 주시죠.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그날 새벽. 내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집에 가서 눈 좀 붙이라니까. 아까부터 한 끼도 못 먹고 쉬지도 못했잖아. 괜찮아. 어머님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옆에 있어드려야지. 집에 갔다가 가셨다는 전화 받으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아. 엄마! 큰아들 진수 왔어. 많이 기다렸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누워있어? 대체 왜? 아주버님 오셨어요? 재수씨, 저희 엄마 왜 이래요? 왜 아들이 왔는데 반기지도 않고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냐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몸뚱이가 아픈 것보다 정신이 아픈 게 더 힘든 건데 그 힘든 치매라는 병을 줬으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교통사고가 웬 말이냐고. 정신도 아픈데 사고로 몸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 죄송해요. 제가 병원을 가는 바람에 어머님께 사고가 생겨서 제가 죄인이죠. 어머님께 죄송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에요, 재수씨. 재수씨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을 가야 해서 자리를 비운 건데요. 그게 어떻게 재수씨 잘못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무심했던 제가 엄마가 가장 사랑한 큰아들이 잘못이고 죄인이죠. 아, 그래. 이게 왜 당신 잘못이야? 당신도 다친 팔 치료하러 병원 간 건데 그걸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절대 자책하지 마. 엄마도 그러길 원치 않으실 거야. 그나저나 형수는 왜 형 혼자만 왔어?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형수까지 데리고 와. 가뜩이나 몸도 약한 사람을 병원에 데려와서 뭐가 좋다고. 그렇지 않아도 낮에 엄마랑 잠깐 둘이만 있었을 때 무리를 했었는지 집 오자마자 두통약 먹고 잠들어서 일부러 안 깨웠어. 이따 집에 가서 전해야지 뭐. 얼마나 놀랄지. 우리 집사람 충격받고 쓰러지지는 말아야 할 텐데 벌써부터 겁이 난다. 아이고 엄마, 아무리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도 조금만 있다 가시지. 왜 벌써부터 자식들 버리고 가시려고 그래. 아버지가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시겠냐고. 암만 저승이 좋아도 이승만 못한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버님. 아직 어머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태가 호전되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포기한 듯이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다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재수씨 마음 다 알지만 의사 선생님과도 이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수술실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출혈도 맥박도 잡히질 않는 상태라면 사실상 가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기적을 기대라도 해보겠지만 이미 고령인데다가 아직까지 차도가 없으니 가족들과 인사할 시간을 가지라고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재수씨, 그리고 진호야. 나도 그 누구보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누워있는 엄마 대신 내가 아파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갑자기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병원까지 어떻게 왔는지, 운전은 제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겠니? 나도 우리 부모님의 장남으로서
이 집안의 장자로서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 정리해서 말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말아줘라. 내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어찌나 죄송하던지. 내가 진호 너나 재수 씨한테 형으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긴커녕 효도를 떠넘기기나 하고 참 미안했고 반성도 많이 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단다. 네? 아주버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셨길래 갑자기 무슨 다짐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야 다짐했다면서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럽지만 물어보시니까 말해드리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이 제사를 지내지 누가 지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장남으로 태어난 이상 부모님의 제사는 제가 지내야죠. 그건 당연한 거지. 형이 아픈 것도 아니고 제사를 못 지낼 상황도 아니고 그걸 무슨 다짐식이나 한다고 여기서 그 소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형 말을 끝까지 들어봐. 아까 형이 얘기한 건 다 어디로 들었냐? 반성 많이 했고 지금까지 철없게 살아왔으니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했잖니. 그리고 이왕 제사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나이에 다짐한 만큼 엄마 돌아가시면 제사 잘 지내드릴 생각이다. 너랑 재수 씨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지내드릴 거야. 그러니 엄마 유산은 다 나를 줬으면 좋겠단다. 솔직히 유산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나눠 가지겠니? 하기야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수준이긴 하지만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랑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는데 낙골당도 좋은 곳으로 다시 옮겨서 두 분이 같이 계실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제사 지내면서 이것저것 남부럽지 않게 해드리려면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재산 내가 다 갖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형, 지금 제정신이야? 번지르르하게 말뱉더니 결국엔 엄마 유산이 욕심나서 그랬던 거였어? 차라리 솔직하게 처음부터 그걸 원한다고 말하지 그랬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엄마 앞에서 유산을 욕심내? 형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가 이렇게 화내면서 팔짝 뛸 정도로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까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거면 그 정도 유산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당연한 걸 요구하는데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해? 아주버님,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아프셔서 저희 집에 와 계실 땐 단 한 번도 보러 오신 적 없으시면서 살갑게 전화통화도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사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사까지 들먹이면서 재산을 전부 달라고요?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치매로 저나 민호 아빠 이름은 다 잊으셨어도 아주버님 이름 부르시면서 매일같이 찾으셨어요. 그건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재수 씨, 알아요. 저도 다 안다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 안 해도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그리워하면서 제사 지내겠다 하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재수 씨네는 아들이라도 있지. 우리는 자식도 없는데 늙어서 죽으면 제사 지내줄 사람이나 있겠어요? 재수 씨는 민호가 앞으로 노후도 챙겨주게 뻔한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나 집사람이 걱정이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 제사 우리가 지내겠다. 대신 유산은 우리가 갖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잡는지 모르겠네요. 형,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여기서 자식이 있고 없고가 왜 나와? 그게 유산을 달라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제발 언제까지 그럴 셈이야. 나나 민호 엄마는 그렇다 쳐도 민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오열을 하면서 지난날 반성했네 어쩌네 하더니 그때도 보험금 받고선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았잖아. 민호가 형이 오죽 한심했으면 한마디 했겠어. 그런 애한테 말할 군번이 아니란 소리 말고 다른 말은 하나도 없었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고 쪽팔린 걸 아는 어른이라면 두 번은 그런 짓 못하지. 야, 너야말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너랑 나 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그러고 싶냐? 그리고 틈만 나면 얼굴도 안 비쳤다 하는데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그때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도 빡센데 가게 주방 이모 그만둬서 네 형수가 양쪽 다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간 수치 높아져서 급한 불은 껐으니까
머리도 식힐 겸 바람 쐬러 가서 그런 거잖아. 너라고 그 상황에서 아무리 내 부모님이라 해도 아픈 와이프는 제쳐줄 수 있겠냐? 그리고 너랑 내가 얼굴 붉히고 싸워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시비를 거는 건데 너 이러는 거 불효라는 거 알고나 이러는 거야? 너야말로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 유산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네가 유산에 욕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엄마 끼고 모시면서 온갖 알랑방구 낀 거 아니냐고. 형 진짜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유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형처럼 필요할 때만 얼굴 비추면서 계산적이게 했겠지. 나라고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야. 사람 함부로 몰아가지 마. 기분 더러우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형처럼 얄팍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줄 알아? 다른 사이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이득 손실 다 따져가면서 돈 한 푼에 목매달 정도로 궁핍하지 않아. 그래, 너 잘났다. 말 잘했네. 너야 안정적인 대학이란 직장에서 교수 생활하니까 모르겠지만 원래 자영업자라는 게 오락가락하거든. 늘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해결이 가능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유산 달라는 말까지 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형이 지금 힘들구나라는 생각은 못하냐? 인정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을 나를 더 이뻐하고 걱정한 거야. 그건 알고 이러니? 내가 가게 다 말아먹고 힘들어하다 진규처럼 먼저 죽어봐야 그때 가서 몰라줘서 미안했다고 후회할래? 그러기 전에 토달지 말고 형이 말하는 대로 해. 유산만 다 넘기면 재산은 네 형수를 구워 삶아 먹어서라도 기깔나게 장남인 내가 제대로 지낼 테니까. 형! 아이고 김 사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아, 예. 골프 원정이요? 일정 다 짜놨죠. 그렇지 않아도 내일 날 박자마자 연락드리려 했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셨으면 새벽에 먼저 전화를 다 하셨어요. 그래. 잠시만요. 제가 동생이랑 잠깐 얘기 나누던 중이었어서. 아무튼 그렇게 알고 갈 테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바로 전화해라. 예, 김 사장님. 아닙니다. 얘기 다 끝나가던 참이었어요. 예. 며칠 뒤.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아, 큰아빠 또 술 먹고 난리 부리시네. 조문객들이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 줄 알겠어. 연기 대단하다, 진짜. 돌아가시기 전부터 유산 얘기 꺼낸 건 아무도 모를 텐데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고 임말숙 유산 상속 변호사 정하준이라고 합니다. 고 임말숙님 사망 확인 처리와 부동산 및 필요한 서류를 챙겨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 임말숙님의 유언장 발표에 앞서 아드님 두 분을 포함한 직속 가족분들 다 자리에 계신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급하게 달려오시길래 누구신가 했더니 변호사님이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큰아들 김진수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이 제게 다 남겨주셨겠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은 들어봐야겠죠. 제 아내와 동생도 다 이곳에 있으니 바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임말숙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공증받아 놓으신 서류도 있지만 녹음 파일로 전달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다 들으신 후 공증 서류 전달해 드릴 테니 먼저 사전 녹음된 파일부터 들어주세요. 유언장 임말숙.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뭐라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도 되는 반면에 이걸로 인해 괜한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 미리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붙어 있을 때 내 선에서 정리를 해놓으려 한단다. 대단한 재벌집의 유산 상속이 아니라 바쁘신 변호사 선생님까지 찾아야 하나 싶었지만 이러지 않으면 제 욕심 채우기 바빴던 첫째 놈이 착해 빠진 막내네를 괴롭힐까 불안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서로는 이만하고 다들 궁금해할 테니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지로 넘어가야겠구나. 첫째, 하남의 빌라는 하나뿐인 우리 손주 김민호에게 증여하겠음. 할미가 돼가지고 입학 졸업 선물 하나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너무 늦게 주어 미안했다, 민호야. 너희 엄마한테 들어보니 지금 여자친구와 오래 만나서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던데 할미가 재개발 소식 듣고 끝까지 갖고 있던 거니 좋은 집 한 채 얻어 색시랑 행복하게 살거라. 둘째, 시골에 있는 집과 땅 1,500평은 민호 애미에게 증여하겠음. 은주야,
뒤늦게 만난 내 딸아. 그 누구보다 착한 내 딸내미. 진작에 살갑게 말 한마디 건네줄걸. 그러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만 했단다. 나나 진호 애비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친자식들보다 더 빠르게 발에 불나도록 달려온 너에게 아들 셋을 키우느라 무뚝뚝해졌다는 핑계로 곁을 내주지도 않은 채 서운하게 큰아들만 찾아대며 툴툴거리고 바라는 것만 많았었지. 그런데도 참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늘 변함없는 사랑을 주어 고마웠다. 이제라도 내 진심을 전하고 갈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단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딸이 최고라 얘기를 해도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은주 너를 만나게 되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단다. 다음 생에는 진짜 내 딸로 태어나서 다시 만나길 꼭 기도하고 있으마. 사랑한다 은주야. 앞으로도 우리 진호 잘 부탁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내 딸 은주는 알아서 잘할 거라 믿는다. 새 식구 앞에 행복만 가득하길 하늘에서 우리가 지켜주도록 하마. 아들아 딸아, 내 모든 걸 내주어도 한없이 모자라지만 짐이 아님 도움이 되는 마지막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생을 마무리할 날을 기다리려 한단다. 이 유언장을 본 후 변호사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절차에 따르도록 하거라. 그럼 이만 너희들이 있어 행복했고 잘 살다 간다.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유언자 임말숙. 뭐야, 끝이야? 지금 장난해? 이것들이 변호사랑 짜고 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 얘기가 쏙 빠졌다는 게 말이 돼? 민호한테 빌라까지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줄 수가 있냐고! 유감스럽지만 고 임말숙님께서 녹음하신 파일은 이게 끝이고 이걸 토대로 작성한 공증받은 유언장에도 첫째 아드님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꼭 전해주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길 리가 없다고 당장 내놔요. 어? 이게 뭐야? 책이잖아. 흥부놀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60 먹은 아들한테 동화책이 웬 말이야? 그 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표독스럽고 욕심만 많으면 결국 재산도 사람도 잃는 화를 얻는 법. 큰 사랑만 아낌없이 주며 키웠지만 그게 독이 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흥부놀부처럼 동생을 좀 보고 배우라고. 뭐야? 나 이거 절대 인정 못해. 못한다고. 유산 상속 소송할 거야. 나도 자식인데 당연히 직계가족이라 소송할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에이, 일단 엉터리 유언장 읊어댄다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남이 최고인 나라라고. 맞아. 어머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러실 순 없는 거지. 살아계시는 동안 그렇게 큰아들만 찾으셨는데 어떻게 재산은 홀라당 도련님네로 들어갈 수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도련님 안 그래요? 아무리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저렇게 작성하셨다고 해도 설마 그대로 하실 건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형인데 형이랑 나눠 갖는 게 상식이잖아요.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세요. 두 사람을 보면 딱 놀부와 놀부 부인이 생각나는 걸 보니 엄마가 알맞은 책을 주고 가신 것 같네요. 제가 왜 나눠 가져야죠? 엄마나 아빠 병관어는 물론 그 흔한 외식, 여행, 선물, 생활 등 돈이 들어가는 거든 아닌 거든 그쪽은 나눠서 한 적이 있긴 한가요? 효도는 나눠서 하지도 않았으면서 재산은 나눠서 가져야 한다는 법은 도대체가 어디서 나온 거죠? 소송하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민호 엄마 손이 안 닿은 게 없다는 증거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이길 자신은 있으시고요. 아무렴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치마폭에 싸고 돌던 아들인데 땡전 한 푼 주지 않았다는 걸 보면 답 나온 거 아닌가요? 따지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승에 가서 따져보시죠. 야, 너 말 다 했어? 싸가지 없게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상도덕이란 게 있지. 네가 부모님을 다 모셨다고 해도 내가 형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그럼 당연히 내 몫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떼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어쩜 배울 만큼 배운 교수라는 사람이 그딴 상식도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유언장에 당신 이름 석자 없는 거 보면 모르겠어? 엄마도 이제 깨달은 거지. 제 잘난 맛에 살기 바빠 부모고 형제고 안중에도 없는 자식이라면 없는 게 더 낫다는 걸. 기억이 안 나면 유언장 다시 읽어봐. 큰아들 당신 이름 대신 은주를 딸이라 했던 거. 그만큼 엄마한테 있어서 당신보다 은주가 더 자식 같은 존재였다는 거야. 난 당신이랑 달라서 끝까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존경하는 자식이라 그 뜻을 따를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한테도 형이란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남이라 제사 지냈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둘이 골프 여행 다니면서 잘난 맛에 살아. 더 이상 가족도 뭣도 아니니까 재산 운운하면서 빌붙지 말고 꺼지라고. 야, 진호야. 그러지 말고 반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급한 물 끌 수만 있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라. 하남 재개발되면 민호 앞으로 떨어지는 돈만 해도 얼마냐, 어? 나 진짜 자존심에 말은 안 했지만 가게 3개 다 문 닫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엄마든 누구든 챙길 겨를이나 있었겠어? 이번 달에 또 월세도 못 냈는데 애들 월급까지 또 못 챙겨주면 진짜 끝이야. 한 번만 더 신고당하면 나 진짜 나락이라고. 야, 진호야. 아무리 믿고 싫어도 형이잖냐. 어?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게 괜히 나왔겠어?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이번만 도와주면 나머지 재산은 욕심도 내지 않을게. 그래요, 도련님. 내가 미안해요. 이 사람 가게 힘들어지고 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도 다시 아프고 여러모로 저도 죽기 써서 어머님 신경 못 써드렸어요. 인정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형은 살리고 봐야죠. 네? 동서,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동안 미안했어. 아까도 막말한 것도 사과할게.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이 사람 돈 해결 못하면 진짜 고소당해서 깜빵 갈지도 몰라. 이렇게 비는 걸 보니 한 번도 강하게 맞선 적 없던 내가 연끈을 기세니까 어쩔 방도가 없나 보지? 장사를 얼마나 개떡같이 했으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며 손님들이며 서로 고소하겠다고 다투겠어. 하긴 잘난 맛에 돈 좀 번다고 사치 부리고 놀러 다니기 바빴으니 신경이나 제대로 썼겠어? 다 자업자득인 거야.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던 엄마까지 외면을 하겠냐? 부모님 봐서 형으로 여겨줬으면 형 노릇은 못해도 하찮은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부모님까지 형을 버렸는데 내가 왜 구제해줘야 하지? 앞으로 얼굴 볼 날도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하자면 당신 꼬라지가 이 지경까지 됐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남의 부모님 재산 껄떡거리지 말고 착실하게 네 돈은 네가 벌어서 써. 알아들었으면 남의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와서 어머님 음성이 담긴 유언장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는지 몰라요. 내 딸 은주야 라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제 앞에서 직접 불러주시는 것 같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시고 큰아주버니만 찾으시던 어머님 모습에 혼자 서운해했었는데 어머님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했던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유언장대로 제게 주신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셔서 시골의 집은 팔게 될 것 같고 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래도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선물해 주신 빌라가 재개발이 터져 큰돈을 받게 되었고 프리미엄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제게도 며느리가 생겼는데 저희 어머님처럼 딸처럼 생각하며 많은 사랑을 주고 이뻐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기로 다짐했답니다. 아주버님네는 장례식장에서 소동이 일어난 후 정말 상속소송을 하려 알아보는 것 같더니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걸 깨달았는지 포기하더라고요. 그 후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겠냐는 연락을 자주 취해왔지만 저희 남편이 완강하게 거절했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되어서 영업정지,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벌금 낼 돈이 없어 결국 징역행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면서
자업자득이 뭔지 이렇게라도 겪어봐야 깨닫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시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